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15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이 오늘 15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중국산 1,600억 브루치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대신 중국이 미국 농산물 등을 추가 수입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미중 간 1단계 무역 협상 Phase on Deal 결과를 보도한 블룸버그 뉴스의 US and China reach Phase on Deal easing trade tentions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난 12일 치러진 영국 총선 결과 여당인 보수당이 하원 650의석 중 364석을 획득하는 압도적 대승을 거둠으로써 브렉시트 추진력을 확보하였다는 로이터 통신의 Johnson election victory propels Britain toward swift Brexit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and China reach phase on deal easing trade tensions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협상 phase on deal 결과를 보면은 미국은 오늘로 예정되었던 중국산 수입 상품 1,600억 불에 대한 15% 관세 부과 계획을 폐기하고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다. 정식 서명은 내년 1월 초에 하기로 하였다는군요. 이로써 무역전쟁 확산에 대한 공포는 일단 차단되었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하던 1,200억 불 수입품에 대한 관세 15% 관세 부과를 7.5%로 인하하기로 약속하였군요. 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00억 불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페이즈 1 딜의 구체적 협정 문안이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나 또는 라이트아이즈 무역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밝혀진 바로는 정식 서명은 내년 1월 초 워싱턴에서 하게 되고 서명 당사자는 미국의 라이트아이즈 무역장관, 중국의 리우허 부총리가 된다고 하는군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주가의 경우 전날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날은 별로 변동이 없었고 국채는 상당히 상승하였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This is an amazing deal 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장에서는 뚜껑을 열어보니 별게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라이트아이즈 무역장관도 이번 딜이 very very important step forward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 내용이 좀 아리송하군요. 그런데 중국의 국가개발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농산물 수입은 WTO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다른 교육 상대국에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는군요. 그런데 이번 협상 결과 미중 양국이 발표한 내용의 차이점을 보면은 중국 측은 미국이 관세를 적각 원위치하다 이렇게 발표한 데 대해서 미국 무역장관은 추가 관세 인하는 차기 단계 협상 이후에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동상이몽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 정가의 반응을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반해 민주당은 중국 측의 임시 방편적 신뢰할 수 없는 약속 받아냈다고 비판하는군요.
경제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이번 협상 결과가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 2.0%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투자 의욕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협상 내용에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급 문제, 국유기업 행태 문제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군요.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번 협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즉각적으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네요. 향후 2단계 협상 페이즈 2D를 시작해야겠지만은 보조금 지급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네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두 사람 모두 국내 정치적 압력이 크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중국 경제는 3분기에 6% 성장해서 1990년대 이래 최저 수준이고 미국 경제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제조업에서부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국내 정치적 압력 때문에 무역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거죠. 분석가들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내년 11월 대선 전에 협상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한 중국 관리도 회의적 의견을 냈었군요. 기업인들도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그 유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지난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즈 1 딜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This is an amazing deal for all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었다 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만은 관세 대상 품목이 휴대폰 그리고 장난감 등 사실상 부과하기가 어려운 품목들이었습니다. 관세 부과로 애플 휴대폰 가격이 150불씩 오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시겠죠. 장난감의 경우에도 연말 크리스마스 등 특수를 앞두고 이를 수입 금지하기가 어렵겠죠. 연말에 소비되는 미국 장난감의 85%를 중국이 현재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적 성격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중국과의 페이즈 1 딜은 실패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The Art of Deal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평가하는군요.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경우 무역 전쟁은 현재 형성된 스플라이 체인 영향으로 불리하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부담으로 연결되거든요. 따라서 미국은 무역 전쟁에서 패권 전쟁으로 유도 또는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듯하거든요. 왜냐하면 군사력과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 등에서 우세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되는 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이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그로 도발해오는 무역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따라서 중국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가 관세 전쟁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의 한계를 기대하면서 소극적으로
무역전쟁에 대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Johnson election victory propels Britain toward swift Brexit. 로이터 통신 보시죠. 지난 목요일 영국의 총선 결과 보수당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650개 하원 의석 중에 보수당이 364석을 획득했고 노동당은 겨우 203석을 얻었군요. 이 같은 보수당의 대승은 1987년 마가렛 대처 여사 수상 이후에 최대라고 하는군요. 이에 반해 노동당은 1935년 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보수 여당의 압승으로 보리스 존슨 수상이 브렉시트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네요. 2016년 국민투표 이후에 3년간 지속되어 온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를 할지 안 할지 그런 불확실성은 제거되겠지만은 실제 EU 탈퇴에 따른 어려운 과제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우선 당장 EU와 무역협상 또는 정치협상 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 각국과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브렉시트 여부로 분열된 영국 내 도시와 농촌 간, 청년과 노인층 간, 그리고 고등교육 이수사와 비이수사 간의 분열상을 봉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등장하는 거죠. 보리스 존슨 수상은 내년 1월 31일까지는 브렉시트를 꼭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새 내각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영국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는 축전과 함께 바로 미영 무역 협상 체결을 희망한다고 얘기해요. EU 쪽에서는 이제 브렉시트 협상이 불가피하게 되었구나. 다소 덜 반기는 분위기가 느껴지는군요. 금융 외환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지난주 말 영국 파운드화는 2.5%나 급등하였습니다. 3년 내 최대군요. 주가도 일부 상승하고요. 한편 스코틀랜드에서는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는 SNP 정당이 스코틀랜드 59개 의석 중에 48석을 차지했군요. SNP 당대표는 존슨 수상은 잉글랜드를 EU에서 탈퇴시킬 책무는 있지만은 스코틀랜드를 EU에서 탈퇴시킬 책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하네요. 한편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1935년 이래 최대의 참패를 했는데 그 요인을 보면은 유권자들이 노동당의 국유화 및 대규모 정부 지출 확대 프로그램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사회주의자인 제레미 콜빈 노동당 당수는 사임 의사를 발표하였고요. 네, 오늘도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Bye.